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매력과 매혹의 차이는 뭘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매력은 대상이 가진 힘을 말합니다. 그리로 끌려가는 거죠. 매혹은 내가 스스로 대상에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남이 보면 특별할 것도 없는 물건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일입니다. 두고두고 생각하게 되는 일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매혹을 가진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 오늘 방송 끝나면 곰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천서봉 시인을 모시고 자욱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신?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꼴 있듯 맛있는 반건시라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숙취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아우.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상호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색싹 땅콩차 가져와. 뱅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어제에 이어서 있는 힘껏 당신 천서봉 시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서봉입니다. 예. 어제 우리가 깔때기짓도 좀 하고 그렇지만 그건 정말 깔때기가 아니라 솔직한 심정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깔때기라고 표현한 건 그냥 제가 겸손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은 있는 힘껏 당신. 제가 굉장히 감탄을 한 책이라서 여러분들한테는 꼭 이거 권해드리고 싶어서 천서봉 시인이 굉장히 바쁜데 뭐 때를 썼어요. 그래서 꼭 나오라고 나와서 얘기 좀 한번 하자고.
그 어려운 걸음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안 바쁩니다. 있는 힘껏 당신. 제목도 좋고요. 당신이라는 말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젊은 친구들이 써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거 대학생들이 연애하면서 뭐 카톡에 여보라고 한다면서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표현들을 한대. 여보 뭐 이렇게 징그런 것들. 여보라는 말은 저도 아직 못 쓰고 있는 단어. 저도 부르질 못해요. 네. 그 와이프 이렇게 있으면 그냥 뭐 이름을 부르거나 누구 씨라고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가서 옆구리를 툭 치거나 이름을 불러주는 건 제가 결혼 선물로 인감도장을 했거든요. 네. 결혼하면서 네네. 누구 엄마로 살지 말고 당신 이름으로 살아라. 그래서 쓸 일이 있건 없건 인감 등록하고 인감도장을 갖고 살아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뭐 말만 번지르르 하지 뭐 싸게 막으려고 그런 거지 뭐. 거기도 그 도장을 잘 쓰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네. 이렇게 나름 어쨌든 그 도장을 찍어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알바도 하고 예. 그러고 있답니다. 자, 어제 이제 뭐 한 3년에 걸쳐서 쓴 원고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잡지에 실렸던 글들도 있다 그랬는데 한 꼭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맨 앞에 있는 산문인데요. 맨 앞에. 네. 당신과의 일. 네. 이라는 산문을 읽겠습니다. 당신과의 일. 어느 비 오는 날 봄꽃들 다 떨어져 내 발끝에 나뒹구는 것이 모두 당신 때문이었으면 한다. 가지 끝에 매달린 물방울들 바람에 후두둑 떨어져 머리에 몇 가닥 흰 머리카락이 돋고 그 머리카락들을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발견할 때 무언가 어색하고 무언가 모자라고 아쉬운 감정마저 모두 당신 때문이었으면 한다. 김영색 능소화가 무더기로 떨어진 아침의 일도 또 그 빛깔을 흉내낸 저녁놀이 서쪽을 물들이는 일도 곱게 나이가 들어가고 싶은 것도 영영 나이 들기 싫은 일도 그 모든 것이 적어도 당신 때문이었으면 한다. 끊어진 것만 같은 아니 아직 이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 길이 모두 당신에게로 향하는 것이었으면 한다. 5분 늦거나 5분 빠르거나 조금 조급하거나 또는 느긋한 것도 먼 훗날 당신과 마주칠 시간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으면 한다. 나는 행운 같은 것을 믿지 않지만 어느 날 내게 유일한 행운이 깃든다면 그런 무시무종의 모든 바람이 결국 당신과의 일이었으면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미치겠군요. 당신 때문이었으면 한다. 당신에게 향하는 것이었으면 한다. 결국 당신과의 일이었으면 한다. 중요한 건 말이죠. 만나고 어쩌고 헤어지고 이런 것은 여기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당신이라는 것을 연애의 어떤 기호로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제도 잠깐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관계로 봐야지 어떤 연애, 남녀 관계 이런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신은 누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일단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된 모든 것은 3인칭에서 2인칭이 되는 순간 당신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또 자신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자기 자신이 만나지 못한 내가 만나지 못한 나 그것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거. 네. 김영색 능서화. 김영색이란 말을 다 설명해 주세요. 우리 애청자들을 위해서. 김영색이요? 예. 주황빛이죠. 예. 근데 이게 옛날에 이제 점토를 빚어서 그릇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릇이 다 주황빛을 띄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릇 이자, 예, 거기서 이제 김영색이다. 뭐 이런 예, 유래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황색일 수도 있는데, 예, 주황색하고는 뭔가 또 그 흑빛하고는 조금 느낌은 다른데, 능소화는 뭐랄까, 그 주황색보다는 왠지 김영색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느낌이 주황하고는 또 다르죠. 네네네. 예, 안쪽 색깔이 조금 진한 것도 있고 해서 네, 네. 뭐라고 찝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면 이렇게 하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그 뭐라 그럴까요?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뭐 대단하랴 싶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논리고 맞는 말이라도 적절한 비유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대한테 전달의 방식이 문제잖아요. 네. 굉장히 무거운 담론이더라도 상대한테 가볍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전달해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거지. 무거운 걸 무거운 것 채로 던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야, 멋진데요. 멋진 표현. 누구나 그걸 뭐 누구는 못해. 네, 네. 가볍게. 저도 잘 못합니다만. 성경에 뭐 무거운 말 있나요? 그러네요. 없잖아요. 네,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비유를 통해서 상대한테 던질 때는 착 날려주는 거죠. 네, 네. 책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종이를 탁 내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마 그걸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탁 날려주셨을 것 같아요. 탁 잡을 수 있는. 신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계속. 저는 이제 약장사 쪽에. 이거 꼭 또 물어보고 확인할게. 어떤 네. 저녁이라는 게 있어요. 23쪽에. 네네네. 네. 여기 보면 밑에 이젠 복수의 판임을 이해하는 나이. 그 어떤 저녁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할 나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판임이 그 성경에 나오는 판임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판임이죠. 그렇습니다. 얼굴.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단어를 여기다 쓰다니. 그런 공격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날 사전을 찾게 하다니. 그러지 않아도 이게 네. 편집하시는 출판사에서 네. 이 단어를 빼면 어떻습니까?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근데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런 거 절대로 못 빼죠. 한두 개는 있어야 돼. 네, 그랬던 단어인데, 네. 예, 뭐, 전시님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수의 판임. 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어요. 복수의 판임. 판임 자체도 사실은 어떤 복수의, 자체의 의미, 네. 복수의 의미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네, 복수는 네, 다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내 앞에 또 복수라는 말을 써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러면 여러 가지로 흔들리기도 하고 네. 여러 이미지들을 갖고 있을까. 뭐 저는 그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런 표현. 누군가 말하길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때가 저녁이라면 당신은 행복한 유년을 보낸 사람이라 하던가. 이런 거. 난 저녁이 좋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반대였으면 어디 가서 이렇게 인용하기가 곤란해요. 저녁을 좋아하는 사람은 불행하게 컸다면서 이런 말은 좀 그렇죠. 근데 저녁을 좋아하는 어느 시인이 그러는데 저녁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복한 유년을 보낸 사람이래. 저녁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관계가 설사 그 사람이 불행한 유년을 보냈더라도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위안. 네, 위안이 되는. 한 번은 네.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네. 그 여러분들 이렇게 책에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선서봉 씨는 직접 읽어준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써먹을 게 많습니다. 써먹을 게. 또 써먹다 보면 단순히 우리가 써먹는다는 개념을 이렇게 제대로 표현하면 인용할 수 있는 구절이 굉장히 많은 건데 인용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언어 습관이 그쪽으로 조금씩 가잖아요. 이렇게. 네. 자꾸 인용을 하면. 네. 자꾸 성경을 인용을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전을 오랫동안 보고 고전 이렇게 인용을 잘해서 고사성어도 잘 얘기하는 사람은 암만해도 그쪽으로 갑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시면 읽으시면 저절로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전서봉 시인이 한 얘기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죠? 네. 조금 전에 왜 전시인님이 네. 위로, 위안, 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우리가 어느 그 술자리에선가 네. 전시인님이 저한테 야, 나는 위로보다 위안이라는 말이 좋더라. 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정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그게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감도 그렇고. 그렇죠. 위로는 이렇게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나를 툭툭 어깨를 치면서 뭐 이런 거라면 괜찮아. 그렇죠. 그렇죠. 위안이라는 건 정말 서로 아픈 사람끼리 둘이 앉아서 이렇게 낮에 건축하고 밤에 씻는 그렇죠. 위로하는 관계라 그러면 한 사람은 얼굴이 어둡고 한 사람은 그냥 좀 뭐 활짝 개지는 않았어도 밝은 상태인데 위안이라 그러면 두 사람의 눈이 다 젖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같이 젖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실컷 울어주고 나서 힘내자고 하는 그 장혜순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흙탕물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온대요. 네네. 그냥 야 나와 거기 나와 그러면 안 나오는데 내려가서 나도 적시고 나도 흙탕물에 내려가서 야 나가자. 여긴 아니야. 나가자. 그러면 나온답니다. 그래서 위로는 위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 같고 위안은 같이 적시고 손잡고 나오는 사람들. 네. 역시 시인. 아니 이게 지금 얘기가 이상하게 하나 더 읽어주세요. 네. 이번엔 뭘 읽을까요? 이번에는 거의 끝부분에 있는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원래는 시를 쓰려고 했던 겁니다. 저평가주라는 글입니다. 202페이지에 있는. 읽어보겠습니다. 저평가주. 무엇보다 남자에게 아내는 첫사랑의 여인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하여 적어보는 몇 줄의 단문. 그런데 말이지. 생각이 생각을 밀고 가다 보면 가장 저평가된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마음은 아닐까 싶었어. 그대와 나 부디 자신감을 잃지 말자고. 남자에게 첫사랑보다 아내는 저평가되었다. 시인에게 고양이보다 개는 저평가되었으며 고독에게 침묵보다 얼음은 저평가되었다. 우상에게 동굴보다 극장이 저평가되었고 난이도에게 높이보다 깊이가 저평가되었다. 무엇보다 너에게 너보다 너는 저평가되었다. 마지막 줄이 중요하네요. 그죠? 네.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본인은 자신이 하찮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보석 같은 사람인데 본인은 안 그렇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럴 때 참 가슴 아픈데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꼭 나한테뿐이 아니라 어디에 가도 꼭 필요한 사람인데 본인은 그걸 잘 모르거나 아니면 절망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 많죠. 네. 근데 시인에게 고양이보다 개는 저평가된 거 맞습니까? 시인은 고양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는 있는데, 또 고양이에 관한 시가 실제로 굉장히 많기도 해요. 개보다는. 네. 그래서 속성상. 네. 그렇죠. 속성이겠죠. 개와 고양이가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와 고양이를 생각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개보다는 고양이를 시인들은 더 좋아할 만한 속성이 서로 맞는다 그래야 되나?
그런 속성을 갖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길들여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쉽게 곁을 주지도 않고 곁을 준다 해도 조금만 더 다가가려 그러면 싹 돌아서 버리는 고양이.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시인과 세상일 수도 있어요. 시인과 세상의 관계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세상과 타협해서 친해진 시인보다는 그런 시인은 어느 단체 회장님을 주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끝까지 세상과 불화한 상태로 있는 시인들이 이제 고양이와 사람의 관계처럼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고양이 키운다면 고양이를 키우겠는데 개는 왠지 슬퍼요. 네, 그렇죠. 네. 애가 너무 친밀하게 구니까 슬퍼 보면 안 됐고 차라리 고양이처럼 좀 뻐기지 튕기고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마음이 그래요. 비슷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개를 좀 더 사랑해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고양이가 더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고양이가 더 좋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진을 피면서 여기저기 많이 가셨어요. 영화에 나오는 곳도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딱 피면서 쉼 9번. 쉼 9번. 네, 쉼 9번. 이게 뒤쪽에 있는 거예요. 199페이지, 198 네. 그쪽에 있는 이런 곳. 예. 대관령입니다. 네. 겨울에 안 가고 또 여름에 갔어요. 추우니까. 죄송합니다. 자전거 사진도 있고요. 쪽달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들 굉장히 많은 곳에 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이렇게 굉장히 일상적이기도 해요. 그죠? 일상적이기도 한데 단지 사진만 보는 것보다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과 글을 이렇게 같이 보면 아, 이게 바로 사진하고 글하고가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는구나. 그런 느낌을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거 100번 설명해 소용없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런 생각, 확신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읽고 사진을 보고 아니면 사진을 보고 읽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해보시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가 안 권할 수가 없는 그런 책이네요. 아, 읽으라고 시키니까 너무 좋다. 하나 더 읽어주세요. 하나 더. 하나 더요? 네. 62페이지에 있는 극점에서라는 글을 읽겠습니다. 극점에서 사실은 노래하고 싶었다. 시를 짓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다니는 물결, 그 필패의 무늬들을 노래하고 싶었다. 어떤 사진을 찍으시나요? 어떤 시를 쓰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곧잘 묻곤 한다. 하지만 실은 어떤 사진인지 어떤 시인지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중요한 건 세상 어떤 것이든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극한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극한은 그 자체로서 언제나 많은 것의 희생이나 포기를 요구하고 문제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한 그 극한의 외로움을 스스로 견디고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역시 마지막 줄이 어렵군요. 그 극한의 외로움을 스스로 견디고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 이 천서봉 시인이 한 이 말에 대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니까 수렴이란 변명을 만들어냈어요. 수렴. 극점으로 가고는 있다. 극점으로 수렴하는. 극점이라고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극점에 도착한 당신은 지금의 그 절대적인 외로움을 견디고 있느냐, 자신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수렴이라고 변명을 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진들 저도 뭐 한동안 또 사진에 또 미쳐서 살은 적이 있어서 사진에 자꾸 눈이 가고 또 이렇게 돌리면 또 글에 눈이 가고 당신이라는 종합 선물 세트 이런 제목들 이게요 제목만 이렇게 읽어봐도 이게 또 맛이 있어요. 새로운 맛. 사랑에 관한 짧은 몸살. 유자나무 당신. 그러나 실패는 나의 힘. 연애에 관한 어떤 오해. 오후만이 있던 일요일. 청춘에게 쓰는 편지. 당신의 모든 첫 애게 받침. 그럴듯하시죠? 제목만도 이렇게 좋습니다. 너무 깔때기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솔직해서 좋은 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문집 그동안 뭐 많이 소개시켜드렸지만 그 중에 또 다른 맛. 뭐 제일 좋다 이런 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또 다른 특이한 맛을 가진 있는 힘껏 당신. 자, 이제 시집 내셔야죠? 네, 시집 원고는 일단 뭐 두 번째 시집 원고는 준비가 다 됐는데 빠르면 내년 봄에 보나요? 빠르면 내년 봄에 볼 수 있겠죠. 네. 내년 봄에 시집 꼭 내세요. 그래야 내년 봄까지 시집 내는 동안에 이제 산문 원고를 더 써서 네. 내년 가을쯤에는 뭐 책 내고 6개월 뒤에 또 내는 거 괜찮대요, 보통. 뭐 거리의 법칙이 최소한 6개월은 뛰어라 이거라는데 그러면 내년 가을에는 3월에 시집이 나오면 내년 10월쯤에는 또 다른 산문집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뭐 또 열심히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할 테지만 네. 뭐 사실 기약은 없습니다. 기약은 없는데 또 어느 순간 그것들이 쌓여서 예, 또 다른 뭐 책을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샘은 차면 넘치게 돼 있어요. 어차피 퍼내는 건 아니잖아요. 넘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넘쳐 나올 테니까 기다리면 다 내게 돼 있거든요. 독촉한다고 나올 것도 아니고 기다리고 있으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 봄쯤에는 꼭 천서봉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산문집 또 다른 이것과는 뭐 당연히 시인이란 뭐 끊임없이 자기 갱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전혀 다른 산문집을 또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울러 그때까지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지 않고 제가 꾸준히 열심히 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이거 하는 거. 그래서 그렇더라도 천서봉 시인이 다시 나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오프닝 멘트를 하고 있겠습니다. 천서봉 시인도 좋은 시 앞으로 더 많이 쓰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있는 힘껏 당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있는 힘껏 권해드리고 있는 힘껏 던져드리고 게시판에 댓글 달아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서봉 시인이 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댓글 다는 분들한테 있는 힘껏 당신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보내드린다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천서봉 시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야, 시사, 정치 이런 건 논리의 세계에 속합니다. 물론 정치인은 애매모호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만 그건 꼼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중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니까 명쾌한 언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경계를 나누는 일이 참 애매하지만 국민라디오 애청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진보 쪽에 속하는 분들이시죠. 논리의 세계에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연말부터 시인이 쓴 산문집을 여러 권 소개를 했습니다. 논리도 중요하지만 감성의 세계, 은유의 맛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직설적 언어보다 애둘러서 표현할 때 그게 더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멋진 비유를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의 격이 더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실 수 있어도 금세 글맛을 느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나 오늘 모신 천서봉 시인의 산문집 있는 힘껏 당신, 이 책은 애청자 여러분을 감성의 세계로 안내할 겁니다. 모호한 것 같은데 가슴 한편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당신이란 어휘가 나온다고 연애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 아닌 세상의 모든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어떻습니까? 긴긴 겨울밤도 이런 책이라면 수월하게 지나실 겁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밤이라도 추위를 견딜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손난로가 되고 싶은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